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얼굴. 뚜렷한 이목구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깨끗하고 맑은 피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늘 건강 365에서는 당당한 얼굴의 자신감을 위한 여드름 치료와 여드름 흉터, 그리고 모공 축소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의 박근아입니다. 사춘기 10대 시절 여드름 때문에 고민 한번 안 해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여드름은 성인으로까지 이어져 일명 성인 여드름이라고 하죠. 여드름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는 물론이고요. 자신감 저하는 물론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보다 당당한 내 얼굴의 자신감을 위해서 여드름 치료와 여드름 흉터, 그리고 이로 인해서 넓어진 모공 치료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생의 황금기인 10대, 20대, 30대 젊고 예쁜 얼굴을 자랑할 시간도 모자랄 시기인데요. 그런데 여드름 때문에 얼굴이 울긋불긋해지거나 또 여드름 자국까지 남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신감 저하는 물론이고요. 인간관계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는 물론이고 이제 성인에게까지 찾아온다는 이 여드름,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여드름은 모공에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고 모공 주위의 각질층이 두터워져 모공을 막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즉, 각질세포가 기계적으로 모공을 막고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피지는 덩어리가 되어 여드름씨가 되고 박테리아가 피지를 양분 삼아 과다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피부 발진을 말합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좌창 또는 폐풍 분자라 불려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여드름이 생겨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내과적 원인을 말씀드리면 체질적 요인, 소화기 장애 및 변비, 불규칙한 식생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자궁에 쌓인 어혈 등이 원인이 되어 우리 몸의 기의 흐름 통로인 경락 중에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위와 대장 경락에 불필요한 열을 쌓이게 하고 이때 해소되지 못한 적체된 열이 여드름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 외부적 요인으로는 물리적 자극, 자외선, 화학성 물질, 황사바람, 열, 건조, 습기 등의 자극으로 인하여 즉 한의학적 표현으로 풍열이라고 하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여드름의 생성을 촉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당연히 사춘기뿐 아니라 20대 이후의 여드름 치료는 외부적 자극을 차단하고 선천적, 후천적 장부 간의 부조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드름이 생긴 그 뿌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여드름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또 안에서 흉터가 생기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여드름에도 종류가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좁쌀처럼 모공이 솟아오른 면포성 여드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붉게 염증화된 구진성 여드름, 끝이 노랗게 농이 차 있는 농포성 여드름이 있으며 다음으로 진행 상태가 더욱 심해져 속으로 딱딱한 고름 주머니가 만져지는 결절성 여드름과 여러 개의 화농성 여드름이 피부 속으로 서로 동굴을 형성하여 심한 여드름 흉터를 만들 수 있는 응계성 여드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은요, 사실 손이 먼저 가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손으로 짜면은 위생적인 면이나 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먼저 위생적인 문제로 2차 염증을 야기할 수 있고요. 여드름은 최소한의 자극으로 난포벽을 터뜨리지 않고 말끔히 농과 여드름씨를 배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발이 나오는 방향으로 모공을 미세하게 절개해준 후 적은 압력만으로 압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직접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여드름을 짤 경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여드름의 한의학적 치료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드름 환자들의 경우에는 상체, 즉 얼굴로 열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열이 많은데 안면부까지 열이 치솟아 여드름이 나거나 몸 자체가 냉함에도 불구하고
얼굴로 열이 솟아 여드름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한방적인 표현으로는 수승화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가장 큰 원칙은 인체에 불필요한 열을 분산 제거하고 수승화강이 원활히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로 올라오는 화에는 실화와 허화가 있는데요. 실화란 주로 20, 30대의 체격이 건장하고 얼굴색이 붉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열을 꺼줄 수 있는 금우나 영교, 황금 등의 약재를 이용해 치료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화는 평상시 소화장애, 생리불순, 잦은 피로 등을 느끼는 허약한 체질의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직접적으로 열을 꺼주기보다는 부족한 장부의 기운과 기혈을 돋우어 기혈순환을 원활히 해주어야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당당한 내 얼굴의 자신감을 위해서 여드름 치료와 여드름 흉터, 그리고 이로 인해서 넓어진 모공 치료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보통 이 여드름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흉터가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여드름 흉터는 어떻습니까? 네, 여드름 흉터는 염증기 이후 상처가 아문 자리에 피부 변성이 남은 것을 말하는데요. 여드름이 주로 심하게 화농된 상태에서 피부의 진피층까지 탈락되거나 농포나 결절이 피부 속으로 터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또한 화농성의 여드름을 손톱 등으로 판 후에도 생기게 되는데요. 깊게 파인 흉터와 색소성 흉터로 나뉠 수 있으며 파인 흉터는 형태에 따라 송곳형, 박스카형, 롤링형으로 나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얼굴에 남게 된 여드름 흉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네, 색소성 여드름 흉터의 경우에는 매직 스탬프 시술을 기본으로 하며 미세 약초침과 홈케어를 병행하여 빠르게 색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인 여드름 흉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랜스 테라피 시술을 통하여 치료하게 되는데요. 트랜스 테라피의 재생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약침 시술, 홈케어를 병행하게 됩니다. 네, 여드름 치료 과정 중 트랜스 테라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트랜스 테라피가 어떤 치료법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랜스 테라피는 흉터 하부보다 주변 조직을 자극하여 조직을 재생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심하게 손상된 여드름 흉터임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충분히 재생시킬 수 있는데요. 트랜스 테라피는 흉터 하나하나를 자극하며 흉터와 흉터 주변을 자극하여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경계가 명확한 흉터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트랜스 테라피와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매직 스탬프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직 스탬프란 정확하게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피부를 치료하는 방식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을 전보다 개선된 피부 상태를 형성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식의 치료법은 각종 프락셔널 레이저 치료나 롤러침 등에서 이용됩니다. 멀티월 요법은 이런 상처와 재생 원리를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로 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수많은 횟수로 찌르는 치료법인데요. 매직 스탬프 치료법은 바로 멀티월 요법 중에 하나로 피부에 직입직출하여 피부에 가장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피부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직 스탬프 시술을 통해 붉은 여드름 자국과 얕은 여드름 흉터, 모공 축소에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치료법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박스카형 여드름 흉터와 모공 확대로 내원하셔서 매직 스탬프 2회와 트랜스 테라피 3회 치료로 흉터가 개선되고 모공도 축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볼 주변에 다수의 롤링성 흉터가 산재되어 있는데 트랜스 테라피 2회 치료로 흉터의 굴곡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붉은 여드름 자국과
얕은 박스카형 흉터로 내원하셨고 미세역 초침 필링과 매직 스탬프 2회, 트랜스 테라피 1회 치료로 자국과 흉터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네, 여드름 치료와 또 여드름 흉터 치료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먼저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모든 피부의 공통적인 문제점 하나가 바로 이 넓어진 모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넓어진 모공은 다시 또 줄어들기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모공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간혹 여드름이 생기고 나서 혹은 치료하고 나서 모공이 넓어진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모공이 피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공도 넓어지고 여드름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지의 과다 분비와 함께 모공 주위 조직의 탄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모공이 늘어지게 되는 것도 모공 확대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공 확대는 한방 외영제를 통한 피지 조절과 매직 스탬프를 통한 모공 주위 조직의 탄력 회복을 통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공 치료의 더 자세한 방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공 확장은 피지의 증가, 모공 각화증, 피부 탄력의 저하, 소극성 속모증, 지루성 피부염 후 미세 섬유화로 인하여 정상 탄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데요. 때문에 각각의 원인과 증상의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모공의 치료법으로는 최근 여드름 흉터 치료에서도 말씀드린 트랜스 테라피와 오토 매직 스탬프라고 하는 AMS 치료법이 있는데요. 먼저 트랜스 테라피는 확대된 모공을 알스픽 흉터의 범주에서 치료하게 되는데 간혹 시술 후 모공이 더 넓어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공 부위의 피부 조직을 직접 자극시켜 자연스레 자극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3에서 6회 정도의 시술로 모공의 전반적인 개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MS 치료법이 있는데요. AMS는 모공 주위의 피부 탄력도를 높여 모공 주위의 잔주름들을 없애면서 모공이 작아지게 하는 효과를 지닌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모공 치료법으로 달라진 분들의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 여드름 경력이 있고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의 모공 환자로 매직 스탬프 시술 5회와 함께 피지량을 감소시키는 외영제를 병행하여 사진과 같이 모공이 축소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환자는 박스카형 송곳형 여드름 흉터와 함께 모공이 확대되어 있는데요. 2회의 매직 스탬프와 3회의 트랜스 테라피 시술로 다음과 같이 흉터의 호전과 함께 모공 축소도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중한 내 피부의 탄력을 위한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사춘기의 꽃이라 불리며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사춘기 시절에만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겨져 왔던 여드름이 최근 들어 성인들 사이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아져 감에 따라 이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부에 자극 주지 않는 세수하기, 얼굴에 손 자주 가져가지 않기, 여드름 함부로 짜지 않기, 화장은 가볍게, 음식도 가볍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피부는 겉만 관리하고 꾸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치료와 이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점 꼭 명심하셔서 다들 깨끗한 피부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피부는 신체 건강을 대변해주는